와, 결국 이 장면에 답이 있었네요. 충구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호수도 김로사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로사가 병원에서 21만 원 납부하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로사가 직원에게 했던 말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호수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로사가 직원과 나누었던 대사에 숨겨져 있던 비밀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왜 현상월이 김로사로 살아가게 되었는지까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떡밥들이 진실로 연결될 겁니다. 먼저 구독 부탁드릴게요. 충구는 늘 계획적입니다. 정체를 안 순간부터 로사를 서서히 압박해왔죠. 하지만 이번 영상의 핵심은 이충구뿐만 아니라 호수 역시 이미 김로사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드라마 초반 호수는 법률 대리인으로 로사를 돕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겉보기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조용히 행동했죠. 하지만 이건 호수의 성격과 매우 일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호수는 절대 상대방이 먼저 입을 열기 전엔 아는 척하지 않잖아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만 조심스럽게 건드리고 말하지 않는 건 이유가 있다고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호수가 7회에서 로사와 통화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닌지 해서요. 서류나 절차라든지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 것이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말이 단순한 법률 지원이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라는 단어는 이 드라마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 서류는 곧 정체를 증명하거나 반대로 숨기는 도구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호수는 알고 있기에 말한 겁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건 법적인 문서일 것이다. 당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는 그 서류,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 대사는 정체를 알면서도 도와주겠다는 신중한 제안이 아니었을까요? 호수는 이충구에게도 한때 인정받았던 인물입니다. 지금도 이충구는 호수의 실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죠. 충구는 사건을 철저히 수집하고 매듭 지으며 결과를 쥐는 스타일이죠. 호수는 어떨까요? 이충구에게 인정받았다는 건 이충구의 방식을 배웠고 사건을 맡으면 충구와 똑같이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단,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충돌로 여기까지 온 것이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호수도 로사의 대리인을 맡게 된 이후 자료 수집 및 인맥을 통해 동일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회에서 김로사는 병원 창구에서 21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리고 병원 직원과의 대화 가운데 가족이라고는 나밖에 없어서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장면 그냥 지나치셨다면 이번에 다시 보셔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다시 보기를 하는데 영어 자막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떡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끔 이 영어 자막 스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그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가족이라고는 나밖에 없어서요. 바로 이 대사 영어 자막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I'm the only family he's got. 이 자막을 보는 순간 저는 he? 그라고? 그 순간 한 가지가 확 떠올랐어요. 혹시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로사의 아들이 아닐까? 어떤가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추측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죠. 그렇다면 매달 21만 원을 납부하는 이 장면은 로사가 자신의 언젠가를 위해 입원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를 대신해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21만 원이라는 금액 또한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정신요양병원 입원 시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부담금은 보통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1만 원은 매우 현실적인 실비치료 입원자의 요금인 것 같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로사가 식당에서 현금만 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로사가 건물을 못 파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매달 21만 원을 현금으로 정신요양병원에 납부해야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로사는 유명한 시인으로 인쇄 등 시집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모교인 한국대 김로사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으니 수중에 돈이 여유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금융공사에 신석부지로 선정되었으니 팔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김로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탄로가 나고 보상도 못 받게 될까봐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김로사 과연 누구일까요? 사실 이 의심은 이 충구가 보여준 사진에서 시작됩니다. 충구가 호수에게 들이민 김로사의 과거 사진 기억나시죠? 그 사진 속 김로사는 안경을 쓰고 얼굴이 날렵하고 똑부러진 인상입니다. 지금의 김로사와는 확실히 좀 달랐죠? 반면 로사의 집에서 미지가 발견한 사진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고 둥근 얼굴형, 지금의 김로사와 더 비슷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미지가 묻습니다. 이거 선생님이세요? 그러자 로사는 아주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김로사는 김로사가 아니라 현상월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건 이전 회차에서 언급된 충구와 직원의 대화에서도 등장합니다. 김로사의 남편을 상월이 살해했고 로사의 탄원으로 감형됐다. 이 말만 보면 상월은 단순히 친구를 위해 탄원을 부탁한 인물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김로사는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그걸 지켜보던 상월이 결국 극심한 저항 끝에 김로사의 남편을 다치게 했고 그 결과로 김로사의 남편이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로사는 탄원을 했고 결국 상월은 감형을 받고 풀려났지만 병으로 세상을 떠난 김로사를 대신해 지금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하죠. 사진 속의 다름, 사진을 보는 로사의 미묘한 반응, 과거를 아파하며 회상하던 장면 속 도와달라고 외치던 상월의 울부짖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상월이 김로사의 정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단서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왜 하필이면 김로사로 살아야만 했을까? 그냥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친구의 이름과 삶을 대신 살아가야 했던 이유. 그 중심에는 한 명의 아이, 김로사의 아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로사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거나 혹은 김로사의 남편이 사망하는 그 끔찍한 사건의 충격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진짜 김로사는 죽기 전 상월에게 그 아들을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 없는 세상에서도 얘는 혼자 남겨지면 안 돼. 너만은 얘를 외면하지 말아줘. 이 부탁을 들은 상월은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확실한 보호의 방법은 자신이 김로사가 되는 것뿐이라고 판단했겠죠. 아들을 위해 이 모든 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김로사 한 명뿐이었을 테니까요. 상월은 더 이상 현상월이 아닌 김로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신을 지우고 로사의 삶을 껴안고 살아온 것이겠죠. 마치 호수의 엄마 연분홍처럼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작품 소개에서 나온 문장을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막상 누군가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아픔과 고난을 가진 그저 행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애쓰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미지의 서울은 쌍둥이 자매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 쌍둥이 구조는 꼭 피를 나누어야만 가능한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상월과 로사도 그랬을 겁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마음만은 한 몸처럼 이어졌던 두 사람. 그리고 상월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로사가 된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따라온 분들이라면 아마 이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김로사는 어디에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김로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고 그 마지막 시간을 친구 상월에게 남겨진 삶을 부탁하며 정리했던 건 아닐까요? 이 작품은 자주 과거 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로사가 침대에 앉아 아파했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같은 회상 장면에서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던 상월의 절규. 그 장면은 로사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고 결국은 그 병이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로사는 아들을 남기고 죽게 되었고 상월은 친구의 이름으로 살기로 결심했고 가짜 서류를 만들고 건물도 그대로 유지한 채 김로사의 수입은 모두 모교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가게는 현금만 받으며 조용히 살아온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충구가 그 진실을 쫓고 있고 호수 역시 알고 있는 듯 행동하며 미지와 미래 두 자매가 다시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김로사로 살아가는 현상월의 마음이 더 이상 숨지 못할 만큼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입니다. 이쯤에서 되짚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녀의 정체가 흔들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거짓된 삶을 끝낼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끝에는 남겨진 한 사람이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죠. 당신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나를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미지와 미래가 그리고 호수가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진짜 로사와 상월의 삶이 마주하는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깊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D집 드라마집이었습니다.